안녕하세요. 마이닥터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신년 특집 건강한 다이어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친절한 유튜브 주치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본격적인 체중 감량을 위한 식사량 조절, 이른바 이론편 얘기를 나눴는데요. 근데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임닥터의 실제 경험을 기반으로 이제 실전편입니다. 실제로 어떻게 해왔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결국은 식사량을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크게 보면은 두 가지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예전 한 20-30년 전에는 매 끼니마다 양을 좀 줄여라 이거를 좀 권했었어요. 이제 기준으로 삼는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밥 공기의 양을 기준으로 삼는 거죠. 그래서 밥 공기를 한 공기 드셨던 분은 반 공기로 이렇게 줄여서 드시면 그럼 전체적으로 식사량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절하자고 이제 했고 실제로 그건 지금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간헐적 단식이라는 방법이 등장했어요. 간헐적 단식의 원리는 뭐냐면 몸에서 이제 식사를 하게 되면은 탄수화물과 그 다음에 지방, 단백질이 이제 섭취가 되잖아요. 그래서 탄수화물은 이제 저장이 되고 지방도 저장이 될 텐데 활동을 하면서 장기 에너지원인 탄수화물이 다 쓰게 되면 몸에서 지방을 소비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쌓인 지방을 좀 이제 태울 수 있고 두 번째는 지방을 소모하는 대사가 항진되는 쪽으로 몸이 체질이 좀 개선된다. 이런 게 이제 간헐적 단식의 하나의 원리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여러 얘기가 있더라고요. 극단적으로 하루 한 끼 단식 이런 얘기도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이제 두 끼도 얘기하고 그러면 식사 시간이 있고 식사를 전혀 안 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16시간까지 유지해야 된다. 공복 시간을 16시간. 그런데 이제 최소한 12시간 이상이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강도로 그걸 이제 수행할 거냐의 방식일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해보면 한 12시간 이상을 유지한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고 길게는 16시간을 공복 시간을 유지하고 그럼 나머지 8시간 또는 12시간 내에 두 끼의 식사를 하는 이런 방식을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끼를 그럼 거냐? 아침 점심으로 할 거냐? 점심 저녁으로 할 거냐? 또는 아침과 저녁으로 할 거냐? 이거는 그 본인의 이제 어떤 이제 생활 습관이나 일정에 따라 좀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침 점심을 먹고 그래서 3시나 4시 정도 이후에는 안 먹었어요. 물만 마시는 거죠. 공복 시간이 굉장히 긴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6시 반에서 7시쯤 아침을 먹게 돼요. 그리고 저희 점심을 먹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한 끼를 먹는 양은 똑같은데 이제 두 끼밖에 안 먹으니까 식사량이 줄어드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 경우를 예를 든다면 그럼 두 끼잖아요. 그러면 밥을 한 반 공기만 먹었어요. 밥을 한 공기 정도가 대략 탄수화물 100g 내렸잖아요. 그래서 반 공기로 이제 먹었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반찬을 많이 먹는 거죠. 그래서 다른 영양소가 있는데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요리를 잘하는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걸 일일이 이렇게 계산으로 맞추면서 식단을 짤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떤 방식을 택했냐면은 일단은 제가 할 수 있는 걸 먼저 하나 하면서 하나씩 이제 좀 더 자세하게 바꿔보자 이런 방법으로 택했고 그러다 보니까 밥 공기를 반 공기만 먹고 영양소를 따져봤더니 결국 다 반찬이에요 주가. 저의 예전의 식습관은 뭐냐면 밥도 많이 먹고 반찬을 좀 조금 먹는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김치와 밥과 국만 있으면 한 끼를 먹을 수 있다 이런 게 저의 스타일이었거든요. 밥심으로 하루 스타일이네요. 따지고 보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은 거죠. 그래서 저가 택한 방법은 반찬을 늘렸어요. 예전보다 한두 가지를 더 먹고 반찬으로 배를 채운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반찬 구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단백질이 늘리고 배를 채울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두 끼로 하니까 한 끼를 잘 먹어야겠더라고요. 잘 먹고 싶어지더라고요. 밖에서 점심이나 저녁을 먹게 되면 이제 조금 잘 먹을 수밖에 없잖아요. 또 저는 이제 병원 식당에서 밥을 먹으니까 점심은 병원 식당에 정해주는 메뉴를 그대로 먹는 거고요. 이제 한 끼를 이제 집에서 아침을 먹는데
아니, 부실하게 먹으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잘 먹게 돼요. 잘 먹으려고 찾아보면 결국 그게 다 단백질이에요, 대부분. 식당에서 먹을 때도 밥을 평소 먹는 양의 한 반 정도 이렇게 먹고, 대신 이제 반찬을 평소 먹었던 것보다 한 1.5배 내지 2배 이렇게 먹었어요. 이렇게 먹었더니 저는 그렇게 배고프지 않고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평상시에 부실하게 먹었던 것보다 두 끼를 먹었지만 배 채우는 면에서는 잘 먹었던 것 같고, 대신 차이는 뭐냐면 과식은 안 했어요. 과식을 왜? 했다. 배가 막 빵해지도록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배고프지 않을 정도. 아, 내가 배가 좀 찼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이제 식사를 하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또 저는 아침하고 저녁을 먹고 있는데 네. 이제 저녁을 먹을 때 조금 과식까지는 아니지만 좀 많이 먹게 되는 건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경향은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했더니 이제 저희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변비가 오더라고요. 식사량이 주니까. 네. 그럼 우리가 또 변비편도 다뤘지만 물을 많이 먹고. 네, 그래서 물을 많이 먹고 그다음 또 뭐 해야 되니까 식이섬유를 많이. 그렇죠. 먹고.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야 되죠. 네. 그래서 저는 물도 많이 먹고 그다음 채소를 늘렸는데, 저는 쌈하고 뭐 샐러드 이런 거를 사서 한 끼니에 채소에 한 접시를 먹었어요, 같이. 그러면 이제 저의 그래서 결국 식단이 어떻게 되냐면 밥이 있고요. 네. 국은 조금 이제 평소 제가 먹는 것보다 좀 줄였죠. 예. 그 다음에 반찬인데 단백질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에 있는 게 크게 뭐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이 있죠. 그래서 뭐 두부, 콩, 그 다음에 이제 동물성에서 또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게 찾아보니까 계란이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살코기가 있죠. 네. 거기도 육고기가 있고 생선이 있고. 예. 그래서 매 끼니마다 제가 이 단백질과 관련된 요리를 요리라고 표현하면 그렇고요. 뭐 고기를 구워 먹던지 생선을 구우던지 아니면은 계란 후라이를 하고 그렇게 끼니를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그 채소류가 접시 하나 있어요. 그리고 김치 넣고. 이게 저의 주된 식사였어요. 네. 그리고 예전에 저의 식사는 밥을 먹고 좀 배고프다, 좀 차려지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요? 밥 더 달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준비했던 반찬을 더 먹었죠. 채소류하고 예를 들면 뭐 고기를 구웠다면 고기를 더 먹었어요. 고기를 더 먹는다. 네. 뭐 또 디저트 같은 건 안 먹었어요? 디저트는 저는 간식은 끊고 원래도 잘 안 먹어요. 원래도 잘 먹지 않는 스타일을 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먹었죠. 그러면 몇 끼니 먹었을 때 제가 부족하다 느끼지는 않은 거죠. 간헐적 단식의 장점은 그건 것 같아요. 뭐냐면 몇 끼니 줄일 때는 몇 끼니마다 뭔가 좀 부족하게 먹는 듯한 이제 그런 느낌이 있다면, 하루에 두 끼를 먹지만 대신 각 끼니는 충분하게 먹었던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러면 임 닥터가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을 때 작년 이제 11, 12월 달에 10kg 정도 감량했다. 이런 제 기억이 맞죠? 네, 맞습니다. 식사량 조절을 한 기간은 얼마나 돼요? 그게 이제 그 기간인 거죠. 네, 제가 11, 대략 12월 달에 85kg 정도 했는데 75kg 정도로 이제 한 거고, 한 달에 한 5kg씩 이렇게 빠진 건데, 당연히 이제 체중은 매일 잰 거고요. 근데 식단이 최종적으로 완성된 거는 이제 두 번째 달이고요. 첫 달에는 일단은 뭐 밥공기 위주로 식사량을 줄였더니 변비가 와서 그 채소를 늘렸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체중이 빠지면 근육 자체만 아니라 주변에 둘러싼 수분이라든가 지방까지 빠지면서 근육 자체가 줄은 것처럼 느끼긴 해요. 그래서 갑자기 근손실이 뜨고 그러면서 이제 봤더니 이제 단백질이 중요하다, 단백질을 이제 늘려갔죠. 네. 어쨌든 단백질 관련된 반찬 하나, 그 다음에 채소 이렇게 해서 두 끼. 3월부터 쭉 계속 운동을 했고 3월부터 10월까지는 식사량에 큰 변화는 없었고 11월부터 식사량 변화를 가져온 거다. 그러면 3월부터 10월 사이에는 몸무게 변화가 그렇게 많지 않았나요? 좀 늘었죠, 계속. 늘었어요. 그러니까 11월에 그때 운동이 저는 뭐 운동량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팔굽혀펴기부터 그래서 했더니 뭐 하나씩 늘려가는 이런 정도였던 거고요. 그러니까 운동량이 꼭 많다고는 할 수 없고, 그리고 제가 했던 운동은 이제 근력 운동 위주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다 보니까 제가 원래는 걷는 걸 많이 했었는데 걷는 걸 많이 못 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아 몸이 많이 무거워졌다 해서 운동을 한 거지 체중 감량이라는 관점으로 시작한 건 아니에요. 근데 계속 그렇게 운동은 하고 있고 좀 살은 붙는 것 같은데 여전히 몸이 좀 무겁더라. 아 내가 아무래도 체중을 빼야겠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겹쳐서 체중 감량을 본격적으로 11월에 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처음부터 막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운동을 한 건 아니었군요. 네. 저는 오히려 이제 몸을 만들기 때문에 운동을 한 건데 이제 체중 감량을 본격적으로 11월, 12월에 하면서 저도 나름대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운이 좋았던 거죠. 운이 좋게 그렇게 됐던 거고 만약 제가 작년에 봄부터 운동을 안 한 상태에서 11, 12월에 다이어트를 했다. 그러면 체중은 빠졌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했을 때 그 좀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여러 다른 문제들이 많이 생겼을 건데 저는 우연치 않게 운동을 먼저 했었기 때문에 체중 감량하면서 되게 즐겁게 했고 좀 여러 가지 시도도 좀 많이 해봤어요. 네, 그랬던 거죠. 그 덕에 저희가 이렇게 또 여러 편을 찍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또 약간 궁금했던 게 단백질을 좀 늘린다, 그리고 뭐 채소량을 좀 늘렸다, 이제 뭐 변비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면 이게 또 몸무게 변화를 주는 건 아닌가요? 네, 그런 거를 저도 염려를 했어요. 특히나 저는.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물론 체중 감량하는 속도가 줄었다고 느낄지 모르겠어요. 뭐 제가 이렇게 엄격하게 따지진 않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시기를 줄였다가 늘렸잖아요. 네. 근데 체중은 여전히 계속 빠졌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그리고 더 막 제가 운동을 과하게 한 건 아니지만 근육량이 붙는다고 느끼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빠진다고 느끼지는 않았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변비 때문에 채소를 좀 많이 먹기 시작했다. 그거는 이제 이해가 되는데 아까 이제 채소도 결국은 식이섬유도 탄수화물이다. 맞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론 편에서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는 게 이제 도움이 된다라고 그랬는데 채소를 통해서 습득이 되는 이 탄수화물은 또 영향이 있는 거 아닌가요? 그 탄수화물의 그게 뭐 단당류 우리가 이당류 그다음에 복합당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포도당이 몸에서 활용되고 이 포도당이 저장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채소류에서는 그렇지 않은 식이섬유로 그냥 복합당류잖아요. 그리고 식이섬유는 몸에 흡수를 못하는 탄수화물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비가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탄수화물 양은 늘었다 하더라도 몸 안에 들어가는 탄수화물 양이 느느냐 이것도 다른 문제고 그리고 흡수되는 정도 좀 다르고요. 그렇기 때문에 채소류하고 같이 먹었을 때는 포만감은 늘지만 실제 섭취되고 또 몸 안에 들어오는 탄수화물 양은 포도당 양이 그렇게 늘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식이섬유가 몸에 여러 가지 좋은 요소를 하는데 특히 이제 다이어트와 연관되어 보면 식사량을 줄이는 것으로 생기는 변비를 예방할 수 있고요. 식이섬유가 가지는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세 번째는 포만감을 느끼기 때문에 식사량 조절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임 닥터 같은 경우는 이제 간헐적 단식, 그러니까 두 끼 먹는 것으로 이 효과를 본 건데 이게 정답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뭐 세 끼를 먹되 몇 끼니를 줄여서 드시는 것도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고 나서 이제 유지를 하면서 바꾸는 식단은 세 끼를 먹었어요 저는. 근데 저녁에 먹을 때 채소류하고 단백질로만 먹었어요. 이랬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도 이제 지식이 생긴 거잖아요. 또 체중도 빠지고 그래 이제 운동을 좀 해서 또 다른 목표가 생긴 거네요. 그러니까 또 근육량을 좀 더 늘려볼까. 그러니까 평소 먹었던 것보다 단백질을 좀 더 먹어야겠다. 이러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가서 이제 그때 저는 본격적으로 닭가슴살을 집에서 삶아가지고 샐러드로 만들어서 그걸 한 끼로 먹었어요. 그런데 양을 적게 먹지는 않았어요. 포만감이 어느 정도 올 정도까지는 이제 먹었거든요. 그런데도 체중이 더 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기준이 뭐냐면 매일 체중을 재면서 본인이 알 거 아니에요. 본인이 보시면서 조절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채소 더 먹고 단백질 더 먹는다고 해서 체중 감량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의외로 잘 먹으면서도
체중 감량 가능하다. 네,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은 친절한 가정의학과 전문의 임닥터와 함께 체중 감량을 위한 식이 조절 실전편을 다뤄봤는데요. 네. 자, 이제 마지막 한 편이 남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네. 이 다이어트의 끝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네. 어렵죠. 네. 네, 저도 계속적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 단계죠. 좀 오르고 내리고 뭐 그러고 있죠. 네. 이제 다음 편 마지막으로 잘 따라오시면은 이 건강한 다이어트 처음부터 끝까지 차차히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